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이후에 현지 시각 25일에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쟁의 망령을 대담하고 새로운 평화의 축으로 대체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와 행동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교착됐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엔 총회 연설로 보면 작년과는 확실히 달라진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거의 전쟁 경고에 가까운. 그랬죠. 예. 이제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파괴하겠다, 자살 임무를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180도 다른 연설 내용이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고요. 예. 그대로 이제 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제 역시 트럼프답게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이것들을 쓰기는 했지만요.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이제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네,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이건 긍정적인 분위기를 찬물을 뿌리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는 모양새도 있긴 했었는데요.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내부에서 자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도의 업적이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 미국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이제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제재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를 넘겨줄 것이라는 의심에 대한 일종의 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협상 전략으로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애물, 그러니까 북한으로 봤으면 장애물이겠지만 미국이 쓰고 있는 카드가 이제 제재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카드를 쓰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걱정이 되는 없지 않기도 합니다. 예.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또 뉴욕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벌어졌고요. 어제 새벽이었죠. 거기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무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니 다 죽어가든 다시 말해서 이제 교착 상태에서 있던 거를 우리가 호흡기를 달았고 예. 이제 미국하고 연결시키고 원래 그게 이제 사실상 남북 3차 정상회담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게 일단 성공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부터는 결국 국내에서는 그게 비핵화 문제나 이런 문제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 인식이 좀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 결국 연결시키고 이거는 이제 북미 간의 문제라는 거는 분명하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 북미 간의 본격적인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비엔나에서 뉴욕에서 또 폼페오가 방북 여부 통해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북한을 하고 이제 채널을 확인하고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평양 방문 예정이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장관의 방북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바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과도한 예상일까요? 지금 전부 다 지금 시간 문제거든요. 예. 시간이 지금 올해가 많이 남지 않은 데다가 그게 폼페이오 방북이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그렇죠. 있고 예. 그다음에 김정은의 연내 한국 방문이 있으니까 답방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집어넣는 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시간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무산됐던 게 가는 게 가장 먼저 현실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정상이 이제 그 전체 그림을 만들고 북한의 어떤 용의, 북한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약속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북미 간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문제에서 결국 다시 실무 협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가지고 이걸 그 자리에서 협상한다는 것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어찌됐든 최고위급인 폼페이오가 가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미 교착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취소하면서 그러니까 거기부터 다시 이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지 않는다면 10월 초 정도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10월 중하순에 북미 정상회담 아주 잘 됐을 경우에요.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계속 이제 그 전에 걱정했던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제 뭐 급하게 좀 추진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야심과 네. 그다음에 실무진 사이의 어떤 온도 차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네. 보면 실무선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뭔가 진전이 좀 계속되고 있고 물밑 접촉도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두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나름대로 신뢰 구조로 넘어가는데, 예. 넘어가자고 했고, 약속했는데 이게 다시 실무로 넘어가면 지난 70년 또는 25년의 핵 문제에서의 불신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당신네들이 먼저 하라.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에게 먼저 하라 그러고 북한은 미국에 먼저 하라는 식이 됐고 다시 이제 그게 이제 교착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예. 겨울 다시 이제 정상회담으로 가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실무적으로 방향과 틀을 던져주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이제 강조될 때는 다시 실무진이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폭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어떤 대폭 양보가 있는 뭐 이런 구조로 가야지만 다시 실무 협상에서 교착이 안 올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뉴욕 현지 시간으로 26일인데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제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도착하기로 돼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지금 미국의 입장은 그동안에 모든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자기들의 뜻을 정하고 전하고 북한의 의도를 이제 타진하고 이제 협상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영호 외무상의 방미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거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영철 부분이 지난번에 친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사실상 김영철은 아주 국제화된 이영호와는 달리 상당히 좀 상대방의 부분을 좀 불쾌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국제적 기준과 협상 이런 것들에서 세련된 이용을 은근히 바라는 것 같고요. 그거는 지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보면 미국은 폼페오를 지정했지만 북한은 안 지정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이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북한은 이제 김영철로 밀고 나갔고요. 이번에도 미국 쪽의 뜻이 좀 반영된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이용으로 넘어갈 것이냐 이건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대화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을 카운터파트로 지정한 부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부분이 상당히 좀 전환의 가능성 실무선에서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또 왜냐하면 지금 통전 이런보다는 외무상 왜냐하면 원래는 이 폼페오가 정보 CIA였지만 이제는 국무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카운터파트는 이용호가 맞죠. 예. 뭔가 좀 정상적인 어떤 그 궤도로 좀 오르고 여기서 뭔가 많이 좀 실무선에서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훨씬 더 유연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용호 외무상. 예.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알려졌지만 짐작컨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제 비공개 메시지 전달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비핵화가 아예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선언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비핵화 로드맵에 발표된 것 이상의 상당한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짐작이 있는데요. 글쎄요, 이건 뭐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비밀이니까 저도 알 수는 없는데요. 예. 저는 로드맵까지는 제시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은 로드맵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하면 자기들의 특히 트럼프 성향상 로드맵은 미국의 자유로운 카드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한국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미국한테 로드맵을 제시를 해도 미국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서라든지 신고를 제출하겠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방식 뭐 ICM을 내가 파기하겠다든지 원하는 것보다 핵물질을 이렇게 하겠다든지 그런 방식의 북한의 양보 또는 결단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미국이 이제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의미에서 협상에 들어가서 북미가 뭐 단기적이거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낼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걸
또는 남북이 그걸 만들어서 미국한테 주진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드맵 자체가 미국이 원하는 거라기보다는 미국은 이제 상황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주도하고 싶어합니다. 예. 그 지난 평양 선언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약간의 조건부를 달았던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즉 이른바 이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보고 이제 진행 핵이라든가 과거 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 논의에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이제 아끼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긴 했어요. 관련된 얘기가 좀 오고 갔을까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제 상응 조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전달이 사실상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종전선언이 나왔을 거고요. 또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분명히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요. 또 하나 부분은 아마 체제 보장의 문제일 겁니다. 북한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미국은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양보하는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 양보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함으로써 전체판이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되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이 굉장히 많고 거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혼자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고 싶은 거는 이 트럼프가 비판을 눌러버리고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게 키거든요. 아마 그 뜻을 가장 많이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을 해주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얼마든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가시화할 수 있다. 아마 그런 것을 가장 많이 얘기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결국은 이제 실무진 간의 협상과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키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기하고 장소 문제는 논의되고 있는데, 뭐 시기야 아무래도 11월 중간선거 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그렇죠. 장소는 이제 싱가포르는 아니다라고 이제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라도 이제 지금 나오는 관측 중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묶어가지고 남북미가 혹시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없지도 않은데 그야말로 정말 잘 풀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시간 문제가 늘 이제 타이트하다 그랬는데, 만약 3자가 서울까지 오는 거라면 결국 10월 중순, 왜냐하면 선거에 이용하려면 11월 6일이 미국 중간선거인데요. 그러면 11월 넘어가면 너무 촉박하고요. 그렇게 보면 중하순 정도, 그 20일 에서 25일 사이일 또는 조금 더 빠르게 하여튼 20일 상관이 될 텐데, 그 위에 지금 한미 북이 다 동시에 서울에 모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진에서 적어도 이제 폼페오와 또는 이영호 또는 김영철 사이에 상당 부분 합의가 돼서 그걸 발표하는 장면이 제가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는 그럴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까지 바라는 마음들이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되는 게 아무래도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 김준영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